자,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매입 그 유형에서 51번, 53번, 54번, 57번 이 네 가지 유형으로만 우리가 제한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TAT 2급은 그보다 더 많은 유형, 특히 이제 매입 유형에서 그 의제 매입세 공제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네, 그 부분을 추가로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10%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한 세금 계산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매입과 관련된 부속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그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1번 보면은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8월 1일 거. 매입 매출 전표 이제 8월로 넘어가네요. 8월 1일 거.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죠. 51번. 자, 품명은 전자부품. 수량 없고 금액이 2천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대신입니다. 대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 되고요. 분계는 밑에 보니까 전부 외상으로 매입했군요. 2번 분계해 주시면 외상 매입금 대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 처리했고요. 원재료 자산 증가. 이대로 두면 될 내용이죠. 이거는. 자, 2번도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 구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 50만원에 대해 반품하고 전자수정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대금은 외상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아까 매입했던 거에서 50만원 반품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걸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2일날 8월 2일날 51번 과세 매입 분명은 전자부품 수량은 지나가고 단가도 지나가고 공급가에다가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50만원. 거래처는 대신이죠. 2001.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수정 세금 계산서니까 외상금에서 외상에서 차감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원재료에서 마이너스 50만원. 네, 우리가 매입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발급하는 게 아니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다 여기 전자 입력으로 해야 돼요. 자, 2건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까지 하고 이제 조회해 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동우기계에서 자동조립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이게 감가상각자산이군요. 자, 그러면은 날짜는 8월 3일입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3일 날. 자, 과세 매입이죠. 세금이 있는 기계예요. 51번 과세 매입. 품명에는 자동조립기. 공급가액은 3천만원이고요. 거래처는 동우기계에서 샀습니다. 동우기계.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셔야 되겠고,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전부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2번 외상 매입. 자 외상 매입금 동우기계 이게 외상 매입하면 안 되겠군요. 왜냐? 이게 안 바뀌어져. 이 자동조립기는 우리가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는데 외상 분계 안 되겠군요. 그래서 분계를 혼합 분계로 고치겠습니다.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바꿔주시고 원재료 대신에 기계장치 206번, 그리고 대변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253번 미지급금 3,30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동우기계로 떨어지는지 보시고, 네, 외상분계 해서는 안 되는 건이죠. 혼합분계에서 미지급금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부속서류를 뭐뭐 만들어야 돼요? 자, 부속서류 한번 가볼까요? 우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시면 지금 이미 저장된 데이터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네, 매입에 매입처가 2곳, 매수는 3매죠. 네, 동우기계에 한 건 3,000만원짜리 포장기계 산 거, 그 다음에 대신해서 우리가 그 반품 시킨 것까지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까지 해서 2건. 그래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와 같이 집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저장해 주시고 닫고 어디로 가느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한번 가볼까요? 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8월에 우리 매입했죠?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야죠. 그래도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네,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불러오기. 자, 우리가 지금 동우기계에서 산 기계장치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 206번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불러오기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우리 조금 전에 매입전표 3,000만원씩 입력한 거 이쪽으로 불러와집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불러오기로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저장해 두시고 닫으면 저장이 되나요? 네,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봐야 되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지금 우리가 매입 3건 입력한 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로 입력해 주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고, 자, 매입이니까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여기에 반영됐죠. 여기에 매입이니까. 자, 일반 매입 10번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반영이 됐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포장기계 샀던 거는 여기 11번에 따로 반영이 되죠. 네, 고정자산 매입한 거 요거는 구분해서 11번에 따로, 예,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한 건 10번에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두 개 합해서 4,950만원이고 매입세액은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반영된다는 거. 자, 수행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일 거는 51번 과세 유형으로 해서 원재료 이렇게 분개됐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 거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서 반품 시킨 거, 네, 이거 마이너스로 이렇게 외상해서 깠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 거는 자동 조립기야, 포장기가 아니라 조립기였죠. 조립기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했고, 분개를 혼합으로 해가지고 차변의 기계장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혼합 분개해서 처리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매입 세금계산서 안에 2개 거래처의 세매, 이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기계장치 선택해주고서 뭐 이거 선택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여기서 확인 누르면 여기 개념 과목 있는가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기계장치가 없으면 여기 기계장치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영되는 거는 반영을 시키고 닫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했을 때 10번에 있는 것은 그 원재료권, 그리고 11번에 있는 것은 동호기계의 기계장치, 여기에 11번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걸 우리가 안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거 고정자산 매입 클릭하면 역추적에 건물 등 감가상각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상세 내역이 여기에 따로 보이고 있어요. 네. 다음은 7번 영세율 매입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우리가 이제 53번 면세 매입은 우리가 해봤지만 영세 매입은 안 해봤죠. 네, 영세 매입 52번 영세 매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 거래를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구입한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52번 영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하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겠죠. 자, 8월 4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4일 매입인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2번이 되겠습니다. 영세매입. 자,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품명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전자 부품이군요. 수량 단가 안 보이고요. 공급가액이 1,400만 원이죠. 네, 1,400만 원 여기다 입력하시고 엔터. 자, 거래처는 공급자가 한성입니다. 한성 입력해 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전자영세율이니까 1번 해주시고, 자, 분개는 아래 결제 내역을 보니까 전부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래서 외상분개 2번 해주시면은, 자, 전자부품은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 매입채무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차변은 원재료라는 자산 증가하는 거 맞죠? 네,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 매입 52번 매입으로 유형 처리해서 해봤어요. 다음에 뭐 하나뿐이었나 봐요. 자, 수행 결과 나오는데, 네, 수행 결과를 먼저 보고 조회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52번 영세로 했고요. 그리고 외상 분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매입 세금 계산서에 이렇게 부가세 없는 것이 이렇게 집계가 하나 되어 있을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일반 매입에 포함이 돼요. 일반 매입의 영세도. 그래서 이제 일반 매입의 과세 표준하고 여기 공급가액이 이게 일치가 안 되겠죠. 아니죠. 세액이 10%가 안 나오겠죠. 예, 요것 때문에 1,400만 원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조회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7월부터 9월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입이 여기에 밑에 이렇게 반영이 되죠. 예, 밑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지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보이는데 1,400만 원만큼 차이 1,400만 원 요것 때문에 예, 요 1,400만 원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자,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에 이렇게 반영된 거 확인했습니다. 부가세 없이. 자, 닫아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은 이렇게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은 매입에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보세요. 매입에 여기에 일반 매입에 반영이 됐어요. 일반 매입에. 근데 영세율 매입이기 때문에 그 1,400만 원이 여기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세액에는 140만 원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140만 원 여기 들어 있으면 여기 335만 원이 될 텐데 지금 140만 원이 빠져 가지고 195만 원이 세액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추적에 가면은 거기 영세가 따로 보이는군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예, 매입에서 역추적을 눌러보면 여기 영세 1,400만 원 여기에 내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에 8번 문제로 가서요. 이번에는 면세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거는 FAT 1급에서 우리가 했던 유형이죠. 53번 면세 매입. 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액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자,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라.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고 그래요. 그럼 혼합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5일 거 입력합시다. 8월 5일 면세 매입에 해당이 되죠.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번 면세 매입. 자, 품명에는 무슨 교육이죠? 예, 지출 증빙 실무 교육. 수량 단가는 안 보이고요. 금액이 7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재경 아카데미. 그리고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비워둬야 돼요. 계산서니까 앞에 전자 안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자 입력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분계는 계좌 이체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원재료를 교육훈련비로 일단 바꿔야 되겠네요. 직원들 교육한 거니까 차변에 교육훈련비. 네, 판매 관리비로 해야 되겠죠. 회계팀이니까 825번.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 되겠고 한국은행 금액을 먼저 내야죠. 7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한국은행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한국은행 보통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면세 매입.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속 서류가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어디에 반영되는지 보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시고 보면은 예. 자, 매입이니까 밑에 여기에 반영됐죠? 70만원짜리. 그런데 종이세금기 단서이기 때문에 전자가 아니라 전자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외란에. 그렇죠? 재경 아카데미 70만원은 전자외로 집계가 되어야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됐는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를 여러분이 하시고 아니요 하시면은 세금 계산서니까 예, 여기 일반 매입 이 안에 들어 있어요. 70만원짜리도 일반 매입 안에 들어 있는데 세금 계산서 죄송합니다. 계산서니까 거기가 아니라 계산서 매입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그러면 계산서 매입은 매입세액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과표에 있겠네요. 과표에 아까 면세 수입 금액 위에 있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계산서 수취 금액이라고 따로 나와요. 계산서 수취 금액 여기 85번에 있는 거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 매입세액은 안 나타나요. 매입세액이 없는 거니까. 여기 과세표준에 85번 계산서 수취금액에 들어있다. 자, 책에 있는 수행 내용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면세를 우리가 했고, 그리고 교육훈련비 판관비로 처리했고, 혼합분계했고요. 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전자외에 이렇게 있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과표 눌러보면은 여기 계산서 수취 금액에 70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9번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취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57번 카드과세 매입은 해봤죠. 근데 이제 카드과세만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형이 57번 카드과세 매입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은 61번 현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자, 아이캔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수취거래 입력 시 주의할 사항 한번 볼게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해야 돼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접대비 성격이라든가 이것은 일반 점표로 넘어가야지 이걸 매입매출점표에 넣어서는 안 되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그 다음에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은 이것 역시 여기다 매입매출점표에 공제 요건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일반 점표에 입력해야 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의 공제 요건은 이와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과액과 세액이 분리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취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매입매출점표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제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예를 들면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도 역시 여기서 받은 거는 부가세 공제 못 받으니까 입력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예를 들면 접대비 관련된 거,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것들, 여기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을 여기에다 입력하면 안 된다. 즉 매입 매출점표에 입력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뭐를 샀나요? 사무실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BC카드로 결제했어요. 자, 문구용품 사무실에서 쓰는 거니까 네, 이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6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6일 날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는 그 매출 전표에 있는 카드사 BC 카드사죠. BC 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거기에 품명 아까 나왔죠? 문구용품이라고요. 문구용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카드니까 합계 입력해야죠. 공급가액에다가 66,000원 넣겠습니다. 66 플러스 거래처는 거래처는 강남마트죠. 강남마트가 거래처가 돼야 돼요. 전자세금은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되고 분계는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4번 분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맞죠? BC카드의 미지급금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원재료는 아니죠. 문구용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소모품비 830번으로 원재료를 개정 과목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떤 거래인가요? 두 번째 거 현금 영수증인데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홍보용 전단지 제작했으면 광고 선전비 처리하면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네, 세금 2만원 있는데 이거 공제 받아야 되죠? 네, 업무상 지출한 거니까. 자, 그러면 날짜가 현금 영수증 날짜가 8월 7일이네요. 입력할까요? 8월 7일 날. 자, 현금 영수증인데 과세, 세금이 있는 매입 거래예요. 그래서 61번 현과 61번 현과 품명에다가는 품명에다가는 그대로 전단지 제작이라고 할까요? 전단지 제작. 공급가액도 이것이 신용카드처럼 합계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22만원. 그래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20만원, 2만원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갑니다. 자, 거래처는 홀스기획 이 되겠고 전자세금은 가만히 있어라. 전자세금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냥 지나가야죠. 분계는 현금이죠. 1번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개정 과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광고 선전비 833번. 네, 그래서 출금 전표로 부가세 대급금 2만원에 광고 선전비 20만원. 맞죠? 네, 61번 현금 과세 매입 유형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 매출 전표 우리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해서 소모품비 처리했고 그리고 분계는 카드 분계했고 방금 거 61번 현금 과세 매입으로 전단지 제작한 거 현금 분계로 처리했고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두 건이 반영됐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14번에 이렇게 반영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자, 부속 서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우리는 매입이니까 수령금액 합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시고 보면은 여기에 현금 영수증 20만 원에 2만 원,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6만 원에 6천 원에서 합계금액 26만 원에 2만 6천 원. 여 밑에 다 작성되어 있죠? 만약에 이게 안 올라와 있으면 불러오기 한번 눌러서 이것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만원짜리 20만원짜리 우리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집계된 걸 보셨죠? 네, 닫으면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시면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26만원에 26,000원.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6만원에 현금 영수증 20만원이었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 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과 현금 영수증 매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4번에. 그리고 요거의 상세 내역을 볼 때는 여기다 놓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여기다 놓고서 상세 내역 명세를 볼 수 있다. 자, 다음은 10번째 수입 세금 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이것도 TAT 2급에서는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좀 특이한 거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어떻게 입력하고 처리하는지. 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 세액만을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그러한 회계 처리만을 한다 이 말이죠. 실제 수입 금액은 별도로 미착품 계정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수입 관련 세금 계산서 이게 유형이 55번인가 그럴 텐데 번호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자,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수행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자,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320만원하고 관세 200만원, 그러면 520만원이죠. 이거 5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거 회계 처리해야죠.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를 하시오. 네,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서도 할 일이 있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 세금 계산서 내역을 입력하여서 회계 처리할 부분이 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인천세관에서 발행한 요 320만원 이 부가세 대거금 우리가 납부해야 될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관세 200만원 이 부분을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전자세금 날짜가 며칠인가요? 8월 8일 날로 한번 가볼까요? 네,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8일 날 자,
자, 매입인데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55번 수입을 선택하세요. 55번 수입. 55번 수입 선택하시고 거기 품목 나와 있죠? 수출 신고 필증 참조라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8월 8일 날 수입 신고 필증 참조 그대로 써주면 돼. 자, 공급가액이 얼마죠? 3,200만 원이죠. 부가세 320만 원이니까 3,20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인천세관이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예. 그래서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으로? 대금을 어떻게 했죠? 현금으로 지급했죠? 네. 그런데 요거는 현금 분계로 할 사항이 안 돼요. 왜냐면은 현금 분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부가세만 분계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가세만 대금을 준 게 아니라 관세까지 주었으니까 우리 이걸 한 건의 전표로 처리하기 위해서 혼합 분계로 하겠습니다. 혼합 분계로 해가지고 자, 우리 수입 세금 계산서는 보다시피 공급가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안 해요. 여기 부가세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이거는 우리가 매입세 이게 수입 원재료 수입하면서 낸 세금이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될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또 차변에 관세 처리해야죠. 자, 우리가 관세는 이게 그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근데 이게 무엇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거예요? 원재료. 그래서 개정 과목을 원재료로 처리해야 돼요. 관세 200만 원은 이게 세금과 물가가 아니라 원재료. 원재료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200만 원. 네, 차변을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로 처리해야 됩니다. 관세는 원재료. 그러면 대변은 뭐예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101번 현금 되겠습니다. 520만 원. 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 시험 이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올 때 네, 요거 원재료 분계 잘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네. 뒤에 또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긴 한데요. 지금 단계에서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이제 저기가 끝났으니까 통관이 끝났으니까 미착 아까 문제에서 미착품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서 하라고 그랬죠. 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를 하라. 미착품 계정을. 그러면은 오늘 현재가 8월 8일 현재 미착품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합계 잔액시산표를 한번 가볼까요?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가지고 8월 8일 거를 8월 8일 날짜로 우리 미착 재고자산이죠. 미착품은 미착품에 가보면은 요 3천만 원의 미착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착품이 아니라 들어왔으니까 원재료로 바꾸는 거죠.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갑니다. 일반 전표에.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오늘 날짜 8월 8일이죠. 오늘 날짜가 8월 8일. 8월 8일 날짜에 미착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자, 대변에 미착품 3천만 원 자산 감소하고 차변에
이제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153번 원재료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천세관에 320만 원을 세금을 냈는지 아시겠죠? 부가세가 왜 320만 원이었는지 아시겠죠? 원래 원재료 값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근데 여기에 관세가 얼마 붙었어요? 200만 원 붙었죠. 그래서 원재료가 3,200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그 관세까지 포함해서 과세 표준이 된다. 우리 이론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하는 재화에 관세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2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이 320만 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인천세관에 320만 원 부가세 따로 내고 그 다음에 관세 200만 원 또 내고 그래서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던 거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 미착품은 원재료로 대체시키면 원재료에 아까 매입 매출 전표에 200만 원 입력한 거하고 또 여기 3천만 원 원재료 대체되는 거 합쳐지면 3,2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수입 55번 수입 유형으로 하는 거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수행 결과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55번 수입으로 했고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걸 그 현금 분계로 하면은 요 320만 원만 분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것만 주었다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현금 분계하고 끝내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 관세까지 지급했다 이거예요. 관세까지. 그러면 이걸 한 건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혼합 분계로 가가지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고 또 하나 원재료를 200만 원 입력했죠. 관세를. 원재료로 해서 관세를 원재료로 해서 입력한다는 거. 그리고 대변에 현금 520만 원 추가로 입력했죠. 세 번째 줄에다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합계잔액계산표에서 조회한 그 미착품을 이제 미착품 재고자산은 감소시키고 이것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자산 증가시키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인천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니까 매입 세금계산서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일반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치분으로 여기 10번에 추가가 됩니다. 매입 수입으로 해서 유형 수입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것도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를 해볼까요? 자,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봅니다.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봅니다.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자, 매입인데 여기에 반영됐죠? 여기 인천세관 한 건 3,200만 원 전자에 여기 포함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은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은 어디에 반영됐냐면은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인천세관에서 발행한 것도 10번에 반영이 됐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탭키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 과세 표준이고
여기 아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여기 역추적에서 밑에 볼까요? 여기 수입. 여기 수입 3,200만 원에 320만 원.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반영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수입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거 한번 우리 해봤어요. 미착품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